안녕하세요. 노후반전입니다. 요즘 날씨 진짜 너무 덥죠? 어르신들 아침에 문 열자마자 확 올라오는 그 열기 요즘 들어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더위가 그냥 더운 날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재난 수준입니다. 기상청도 매일같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내리고 있죠. 뉴스에선 폭염 사망자 발생, 고령자 쓰러져 병원 이송 같은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나는 괜찮아, 예전에도 이런 날 많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진짜 위험한 건 그 익숙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폭염이 왜 어르신에게 특히 더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이 더위가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까지 낱낱이 짚어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는 꿀팁도 알려드릴 거예요. 폭염 왜 어르신에게 더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더우면 땀도 잘 나고 목도 마르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져요. 땀이 잘 안 나요. 체온이 올라가도 몸이 식어야겠다 하고 반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몸 안에 열이 그대로 쌓이게 되고 그게 바로 열사병, 일사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어르신들 중에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기온이 2도에서 3도만 올라가도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심장은 무리하게 빨라져요. 이 상태에서 물을 안 드시고 에어컨 없이 버티기까지 하신다면 정말 위험해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쓰러져도 발견이 늦을 수 있거든요. 폭염이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 폭염은 단순히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갑도 탈탈 털어가요. 어떻게요? 첫 번째, 전기요금.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도 걱정이죠. 작년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 맞으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20만원, 30만원, 심하면 40만원 넘게 나왔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덥지만 참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참다 보면 탈수, 열사병 증상 오고 결국 병원 가게 돼요. 진료비, 약값, 병원 오가는 교통비까지 들면 전기요금 아끼겠다고 참은 게 더 큰 지출로 돌아오죠. 두 번째, 음식물 손실. 폭염 기간엔 냉장고 고장이 잦아요. 냉동실 문 살짝 열려있는 것도 모른 채 하루가 지나면 고기, 생선, 반찬이 다 상해버려요. 또 상온에 둔 과일, 식빵 같은 것도 하루 만에 곰팡이 펴요. 이런 게 반복되면 식비는 계속 늘어나고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버리기 아까워서 상한 음식 드시다 탈나는 경우도 많아요. 세 번째, 외출 못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날이 너무 더워서 밖에 못 나가죠. 장도 자주 못 보게 되니 배달을 하거나 비싼 편의점 도시락에 의존하게 돼요. 또 외로움이 심해지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그게 다시 건강 악화, 병원비 증가로 이어져요. 폭염은 이렇게 건강과 생활비, 병원비까지 한꺼번에 치고 들어오는 조용한 재앙이에요. 이런 증상 나오면 바로 쉬세요. 폭염에 오래 노출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어요. 아래와 같은 증상이 느껴지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 휴식하세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어지럽거나 눈앞이 뿌옇다. 식은땀이 난다. 입이 바싹 마른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은 열사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특히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거나 소변색이 짙어지는 경우 몸에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쉬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폭염 생존 수칙.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이에요. 수분 섭취. 목이 마르지 않아도 1시간에 한 컵씩 물 마시기를 해주세요. 커피, 탄산음료 말고 생수나 보리차가 좋아요. 수분 많은 과일 챙겨 드세요.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것들이요. 하루에 8잔 이상은 드셔야 해요. 소변 색깔로 확인하시면 돼요. 맑은 노란색이면 적당하고 진한 노란색이면 물을 더 드셔야 해요. 냉방 관리.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켰다 껐다 말고 약풍으로 오래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선풍기와 젖은 수건을 활용해서 냉기를 순환시키세요. 너무 차게 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와요. 실외와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외출 시간 조절. 외출은 오전 10시 이전, 오후 4시 이후로 제한하세요. 낮에는 되도록 집에 머물러 주시고요. 나가야 한다면 모자, 양산, 물통은 필수예요. 오래 걷기보다 버스나 택시 이용을 권해드려요. 안부 확인. 혼자 계신 어르신은 자녀나 이웃이 하루 2번 안부 확인을 해주세요. 전화 한 통이 생명을 지켜요. 마을 쉼터, 복지관 이용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기요금 걱정 줄이는 꿀팁. 에어컨 걱정 없이 쓰는 방법도 있어요. 몰라서 못 쓰는 지원 제도 활용해야죠.
정부 지원 제도.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여름 냉방비를 지원해요.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는 장애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할인이 가능해요. 누진제 구간 조절은 여름철엔 한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려요. 전기료 절약 방법. 선풍기 바람 방향을 창밖으로 틀면 열기 배출에 도움이 돼요. 젖은 수건이나 얼린 물병을 선풍기 앞에 두면 간이 냉풍기 효과가 있어요. 실내 햇빛 차단용 커튼, 블라인드로 열기 유입을 차단하세요. 낮에는 커튼을 꼭 쳐주시고 창문에 은박지나 단열 필름을 붙이는 것도 좋아요. 작은 습관이 전기료도 줄이고 건강도 지켜요. 폭염 대비 응급상황 대처법. 만약 열사병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해야 할 일들.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젖은 수건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차갑게 해주세요. 의식이 있으면 조금씩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의식이 없거나 구토를 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응급처치 방법. 선풍기나 부채로 바람을 만들어주세요. 얼음주머니가 있으면 목 뒤쪽에 대주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체온이 내려가도 계속 관찰하세요. 응급실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주세요. 폭염 시기 건강관리 추가 팁. 음식 관리. 차가운 음식보다는 미지근한 음료가 좋아요. 너무 찬 음식은 오히려 속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줘요. 짠 음식은 피하시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세요. 운동과 활동. 낮에는 운동을 피하세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세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30분마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한 활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의약품 보관. 고혈압 약, 당뇨약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더위 때문에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은 정전에 대비해서 아이스박스를 준비해두세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비하기. 가족과의 소통.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부 전화를 하세요. 폭염 대비 용품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응급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웃과도 서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지역사회 활용. 동네 복지관, 경로당의 냉방시설을 이용하세요. 쇼핑몰,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도 좋아요. 마을버스나 지하철역 같은 시원한 곳에서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혼자 버티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폭염은 젊은 사람도 힘든데 시니어 세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재난이에요. 나는 괜찮아라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냉장고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냉방기기 설정도 조절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 계시면 오늘 딱 한번 전화해보세요. 더위 안 타세요? 그 한마디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어요. 정부 지원 제도도 꼭 확인해보시고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건강 해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우니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반전시키는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